네, 반갑습니다. 찾아간 노무사 이노무사입니다. 오늘은 다름이 아니라 지난주 예고에서 말씀드린 내가 노무법인에서 퇴사한 이유에 대해 설명드릴까 하고요.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제 소개를 좀 드리자면, 제가 기존 영상에서도 여러 번 언급을 한 적은 있지만, 저는 수습대 합격을 했던 법인에서 4년 반 동안 근무를 하고 현재는 퇴사를 한 상황입니다.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직을 할 때 동기들하고 만나서 뭐 서로의 법인 얘기들을 하잖아요. 그때마다 동기들이 너네 법인 되게 괜찮다, 좋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좋은 법인이었고, 제가 돌이켜봐도 저는 법인 생활에 전반적으로 만족을 했던 것 같아요. 그만큼 저한테는 좀 고맙고 감사한 법인이죠. 결과적으로는 퇴사를 했고, 오히려 제가 퇴사를 한다고 했을 때 그래서 동기들이나 주변에 있는 지인들이 더 많이 놀랐던 것 같아요. 왜 퇴사를 하려고 하느냐, 뭐 어디 이직을 하는 거냐,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는데, 그런 질문들을 받다 보니까 저 개인적으로도 좀 곰곰이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. 나는 왜 퇴사를 했고, 그것도 이제 어떤 플랜이나 계획이 없이 퇴사를 했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됐고, 그런 정리된 생각을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. 그리고 저 이외에도 법인에 근무하는 다른 노무사들도 현실적인 고충들이 각각 있거든요. 그런 부분도 같이 얘기를 드리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 일단 제가 생각하는 제 개인적인 퇴사 이유는 노무법인에서는 여유로운 삶을 살기가 어렵다라는 점인 것 같습니다. 실제로 이제 전문직들이 다들 그렇다고 하잖아요. 뭐 영업도 해야 되고 일이 기본적으로 많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, 뭐 노무사도 예외는 아닌 것 같고요. 특히 필드에서 일하는 노무사들은 굉장히 일이 많다라고 생각합니다. 이제 그만큼 개인적인 여유를 누릴 수 있는 구조가 아니고요. 뭐 업무량도 절대적으로 많지만 이제 또 한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보면 내 업무를 대신해 줄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. 노무사들은 팀을 이뤄서 같이 일을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일을 혼자 처리를 하거든요. 대부분의 일을 혼자 처리하기 때문에 어떤 그 일에 관련된 히스토리나 어떤 처리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다른 노무사들이 그렇게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어요. 그러다 보니 내가 휴가를 간다거나 또는 일을 처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하더라도 뭐 정말 간단한 일을 제외하고는 다른 노무사들이 내 일을 대신해 줄 수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.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 더 여유가 없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, 뭐 일반 사기업에서는 뭐 내가 휴가를 간다고 해도 뭐 어느 정도 그 공백을 메워줄 수 있는 대체 인력들이 있는데, 이제 노무법인에서는 그런 상황이 나오지 않는 것 같고, 그리고 일하면서 상대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업체의 담당자라든지 그 자문사의 어떤 담당자가 되다 보니까 나는 휴가지만 그들한테는 휴가가 아니거든요. 그러다 보니 휴가 중에도 전화가 온다거나 또는 메일이 온다거나 완전한 좀 휴식을 취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법인에서 명시적으로 휴가를 제한하진 않았는데, 이게 개인적으로 좀 일이 있다 보니까 마음이 불편한 거죠, 휴가를 쓰려면. 저는 그래서 보통 뭐 월에 하나, 그리고 이제 여름에 한 3, 4일 정도 그렇게 휴가를 썼던 것 같아요. 그 정도로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힘들게 다가올 수도 있어서 노무법인에서 일을 하기 전에는 이제 이런 내용들을 감안하고 들어가야 된다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수습 노무사분들 면접을 볼 때 본인이 일을 함에 있어서 돈과 워라밸 중에 어떤 것에 좀 더 가치를 두느냐 이런 질문들을 드리거든요. 그래서 법인에 들어와서 일을 하기 전에 이거에 대한 질문을 스스로한테 던져보는 거는 굉장히 좀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. 그만큼 이제 법인에 오면 어느 정도 워라밸을 포기해야 되는 측면이 있고, 실제로 그 질문을 받았을 때 나는 워라밸의 일정 부분 감수하더라도 희생하더라도 돈을 많이 버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분들조차도 이제 한 해 두 해 가다 보면은 이제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실제로 그 생각이나 가치관이 좀 바뀔 수도 있어요.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뭐 돈보다 내 워라밸이나 어떤 그 여유에서 오는 만족감이 더 크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사실 노무법인에서 오랫동안 일을 하기는 좀 어려울 거라는 판단이 들어요. 그리고 저 이외에 다른 노무사들이 주로 퇴사 이유로 언급하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 이제 돈과 관련된 얘기입니다. 노무사들이 기본적으로 그 임금 구성이 뭐 기본급하고
이 내가 일을 처리함에 따른 인센티브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이제 법인마다 그 기본급과 인센티브 비율을 어떻게 책정할 것인지는 기준이 다른 거겠죠. 그래서 기본급이 낮고 인센티브가 높거나 또는 이제 기본급이 높고 인센티브가 낮거나 둘 다 낮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겠죠. 둘 다 높은 경우는 잘 없습니다. 네, 어쨌든 이런 구조다 보니까 기본급하고 인센티브가 둘 다 낮은 경우는 말할 것도 없겠고 기본급이 낮고 인센티브가 높은 경우다를 가정해서 보면 내가 어떤 달은 일을 열심히 하고 더 많이 한 것 같은데 평소에 비해서 더 많이 한 것 같은데 뭐 임금이 적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뭐 일을 처리한다고 해서 무조건 인센티브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돈이 입금될 때까지 또 기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체감상 일을 굉장히 많이 한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이 생각 같지 않을 때가 있죠. 뭐 그런 경우들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인센티브 비율 자체가 좀 낮은 경우가 있을 텐데 이런 경우는 내가 일을 해도 일을 아무리 많이 해도 사실 나한테 떨어지는 건 얼마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뭐 그런 경우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좀 동기부여 효과가 별로 없겠죠. 그래서 이렇게 좀 보수에 대한 불만이 있거나 하는 상황에 좀 다른 데서 오퍼가 오면 특히 이제 뭐 기업이나 다른 법인에서 오퍼가 오면 거기에 좀 휘둘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. 어쨌든 뭐 결과적으로는 돈이냐 워라밸이냐 뭐 이런 문제인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돈에는 만족했으나 뭔가 워라밸이 있는 삶에 대한 갈망이 있었고 뭐 그것 때문에 퇴사를 했다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. 제가 앞서서 좀 뭐 어쨌든 노무법인에서 퇴사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다 보니 노무법인에 대한 안 좋은 점만 좀 부각이 되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니고 사실 노무법인에서 근무를 하면 굉장히 좀 다이나믹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노무사 합격 이후에 당연히 근무를 해야 되는 그 6개월간의 수습 기간을 거치면서 내가 법인에 있어도 되겠다 또는 뭐 기업에 가겠다 이런 것들을 좀 잘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여기까지고 이제 11월 10일에 올해 노무사 30기 시험 합격자 발표가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그 시점에 맞춰서 제가 좋은 노무법인 구하는 법, 좋은 수습처 구하는 법에 대한 영상을 준비해 볼 예정이고요. 아무튼 그 영상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.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. 건강 유의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